이해찬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7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47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마음을 태우게 해드리고 제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본다면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돼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당에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올해 마지막 임시의회였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여러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매우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 3법을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빨리 신속하게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어린이집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을 방문하고 안전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로 소방서를 방문해서 연말을 안전하게 잘 시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동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홍명표 원내대표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 국회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성과를 거두면서 정리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83건의 민생법을 처리했습니다. 어르신과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법도 5년을 더 연장해서 공공기관들이 청년 고용 의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건과 같은 직장 안에서의 갑질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 단가이나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어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고용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유감입니다. 유치원의 폐기를 투명하게 하자는 이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1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소위 전 청와대 감찰관인 김태우 개인 사건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청와대 감찰관원의 사건은 어제 대검의 감찰관에서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국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제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태호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30일 날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윤종석 실장과 조국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주민 의원님 존경하긴 하지만 예, 방금 원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중징계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비위 혐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나 불구적대를 받고 또 인사청탁이 있었다든지 본인을 위해서 직제도 없는 5급 사무관직 신설 요구했다든지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사실은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이다 등등으로 친서 공개한 것도 모자라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정치 공세의 도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들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요건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해서 망원을 활용한다든지 미행을 한다든지 탐문 채집을 한다든지 하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봤을 때 이러한 요건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정치 공세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31일 날 있을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명되리라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용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늦게나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용준법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자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유치원 4법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특정 이익 집단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지고 있는 본회의가 열린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박상도 의원, 신보라 의원, 장석준 의원 등이 본회의 도중인 6시 45분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기자 여러분들은 똑똑히 좀 취재를 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국민 무시, 또 입법부의 의무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훈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걸려왔어요.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큰 상처와 한을 남겼던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체결이 있은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유엔 강제적 실정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일본은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에 있는 주권 침해를 근거로 소장을 수차례 반송하며 재판기일을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 9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을 통해서 제기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는 송달을 거부하지 않고 소송을 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 주권 침해 의문하며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한국과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를 상대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더 공세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批准한 헤이그 송달 협약은 협약 체결국 간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의 배 송달에 관한 협약이므로 국제민사사법공제법 제3조에는 사법 공조 절차에 관하여 체결된 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송달 협약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송달을 막는 국가가 불합리하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편 송달과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해 자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민사사법 공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5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번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중심의 대상을 통해서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서 눈물로 며칠 동안 국회에서 보내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김미숙 씨는 국회 환노위 회장 밖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법의 통과를 지켜봤습니다. 이 법 통과까지는 일괄적으로 후소가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됐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생명안전 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 차원에서 당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실무 당정을 했고요. 조만간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돼도 2번이나 항의를 했고 하고 결국 처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않고 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엉뚱하게 산업안전법 처리를 두고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조국 수석을 출석해야 된다는 이런 정치적으로 연결이 전혀 없는 문제를 갖고 딜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유감을 표명하고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민생에는 또 국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는 내년에는 정말 다시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김태우 중징계 요청은 사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을 해야 되고요. 정말 한 마리의 못된 미꾸라지가 맑은 겨울물을 흐리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중에 정치인 또는 기업 관련 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사실과 다릅니다. 공직 감찰과 관련되거나 사정정책 수립을 위한 합법적인 첩보 수집 활동과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 사찰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첩보 중에서 특감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두 특감반장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을 옹호하고 터무니없는 폭로에 부하대동하며 정치공소에 골말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말 그만 발목 잡고 민생 내년 하는 것 이런 행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대검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안 자체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함으로써 어제 김용균법이 통과됐습니다.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오직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을 푸는 태도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바르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위 수사관의 악의적인 또는 아주 선택적인 또는 무차별적인 폭로의 동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김용균법과 연계하는
참으로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유치원 3법은 끝내 저지를 해가지고 처리하지 못했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택은 국민의 삶이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검의 감찰 결과 그리고 조국 수석의 출석을 통해서 김태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해서 하는 정치 공세,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만든 한정대 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는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둔 사람, 임기를 오히려 몇 달씩 넘기고 그만둔 사람이 상당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화이트리스트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유의미한 긍정적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통계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도 국세 통계연도 2017년도 비속본에 따르면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3,519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에 발표한 올해 2018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월 평균 명목 임금이 33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321만 원으로 3.6% 늘었는데 이 두 지표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실질 임금 증가율도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입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과 함께 어떤 고통스러운 고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극대화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기로 과장하고 극대화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돼서 오히려 그것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정서적으로 무심결에 동조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서 풀이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쨌든 양극화를 해소해서 지속 가능한 고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고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하루빨리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에 사용 시에 처벌하는 것을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비의 교육 목적의 사용 시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집적되어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거는 그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편의점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점을 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던 청와대 청원이 기억납니다. 다행히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자율구역에 기업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6일 GS25가 자체 상생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GS25는 가맹점 수입 배분율을 평균 8% 높인 새로운 계약 형태의 개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 수입 보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는 희망 폐업을 제도화하는 상생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GS25의 이번 상생 방안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보통 경감에 함께하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선순환 상생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성장과 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92만 원으로 상용 근로자 가구 608만 원의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8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고 김용균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기분이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어른들의 미안함과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최소한의 공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과 괴리된 정치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민생 법안마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민생이고 노동자가 국민입니다. 노동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 재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웃는 발언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급과 함께 월 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에서 고시하는 것을 합의했고 지금까지 병기 표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주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는 시간이 209시간이었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월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일 뿐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된 논쟁이 없길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 나눈다라면 좀 더 따뜻하게 우리 사회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 당이 이제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정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무난하게 지난 9월달에 잘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인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많이 인하를 시켰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전하고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김영균 법, 무혐의 조화를 상징하는 김영균 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는 택시 사태, 이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이제 원내대표단도 그렇고 정책위도 그렇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성껏 해 들어가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느껴질 때 당이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